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 3층 끝방에서 이만수는 또 다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10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지내는 이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리며 시간의 무게를 알려주고 있었죠. 만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의 낡은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몇 장의 편지와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20살 무렵의 앳된 얼굴로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죠. 영숙이. 만수의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온 이름이었습니다. 김영숙. 50년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만수에게 영숙은 여전히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갑자기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난밤 꿈에서 영숙을 만났거든요. 꿈속의 영숙은 여전히 20살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어요? 만수는 꿈에서 깨어나기 싫었지만 새벽이 되자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25살의 청년 교사였던 자신과 20살의 영숙이 처음 만났던 그 봄날을요. 시골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만수에게 영숙은 마을 이장의 딸로 소개되었습니다. 학교 운동회 준비를 도와주러 온 영숙의 첫인상은 강렬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네요. 영숙이 수줍게 건넨 그 한마디에 만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맑은 웃음소리와 순수한 마음씨, 그리고 아이들을 돌보는 따뜻한 모습에 만수는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만수의 부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온 그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들아, 내가 교사라면 그에 걸맞은 신부감을 찾아야지. 학력도 없는 시골 처녀와 무슨 결혼이냐.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야,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라. 너는 교사고 앞으로 출세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처녀와. 아버지의 말은 더욱 날카로웠어요. 당시만 해도 학벌과 문벌을 중시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젊은 만수는 부모의 압박과 사회적 편견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영숙을 만나러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마을 뒷산 정자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숙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나 서울로 가야겠어. 만수의 말에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부모님이 반대하셔. 나도 어쩔 수 없어. 만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거스를 용기가 없었거든요. 영숙은 만수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영숙의 눈에서 큰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을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것이 만수와 영숙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수는 서울로 떠났고 그 후로는 소식조차 끊어졌어요.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만수는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오는 법이죠. 만수는 부모님의 소개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두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영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내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있죠? 이혼을 요구하던 날 아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영수가, 너는 아직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여전히 여기 이렇게 살아. 만수의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사진을 비추고 있었어요. 만수는 영숙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에도 꿈에서 영숙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또 하나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영숙의 사진을 보며 흘린 눈물의 흔적이 베개에 남아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만수는 평소처럼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영숙 생각만 하게 되어 답답했거든요. 도서관은 만수에게 작은 위안이 되는 공간이었어요. 조용히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졌습니다. 도서관 신문 코너에서 지역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수 형 아니야? 만수가 고개를 돌리자 반가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인 정기웅이었어요. 기웅은 만수보다 한 살 어렸지만 학창 시절부터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친구였습니다. 아, 기웅아, 이게 얼마만이냐? 만수는 반갑게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어요.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기웅도 환하게 웃으며 만수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도서관 근처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기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니 좀 쓸쓸하긴 하지만. 만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기웅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님, 사실 제가 고향에 자주 내려가거든요. 어머니 산소 관리 때문에 말이에요. 아, 그래? 우리 고향 말이지?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고향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어요. 형님하고 관련된. 기웅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 마을 이장님 댁 둘째 아들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왔다가 하신 말씀이. 기웅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웅아, 뭔 말인지 빨리 해봐. 영숙이 이야기예요. 기웅의 말에 만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숙이를?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웅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장님 둘째 아들이 말하길 영숙이가 형님 떠나신 후에 얼마 안 되어서 고향을 떠났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연히 충청도에서 영숙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야? 만수는 기웅의 팔을 붙잡았어요. 네, 그분이 출장길에 충청남도 부여 쪽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우연히 봤다고 해요.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영숙이가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영숙이가 그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다고 했대요. 혼자 산다고. 기웅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결혼을 안 한 거야? 만수는 놀라서 물었어요. 글쎄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산다고만 했다네요. 그런데 형님, 설마 찾아가실 생각은 아니시죠? 기웅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웅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영숙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형님,
이미 50년이나 지났잖아요. 괜히 옛날 일을 들춰내시는 게. 기웅이 조심스럽게 만류했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기웅아, 혹시 그 이장님 둘째 아들 연락처 알 수 있을까?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 만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50년이란 세월이 바로 그거야. 50년이나 기다렸어.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온종일 기웅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영숙이 충청도에 혼자 살고 있다니. 만수는 서랍에서 영숙의 사진을 꺼내 다시 보았어요. 영숙아, 나 너를 찾아가고 싶어. 너무 늦었을까? 만수는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때 기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장님 둘째 아들한테 연락했어요. 부여군 어느 작은 마을 시장 근처래요. 정확한 주소도 대충 알아냈고요. 그런데 정말로 가실 거예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웅아, 나 가야겠어. 늦기 전에 내 마음을 전해야 해. 형님,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기웅아. 어젯밤에 영숙이 꿈에 나타났어.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만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오래된 양복 한 벌과 영숙의 사진, 그리고 편지 몇 장. 마치 50년 전 영숙을 떠날 때처럼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떠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만수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영숙의 사진과 기웅이 알려준 주소가 적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 만수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50년 만에 영숙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과 동시에 과연 영숙이 자신을 반가워할까 하는 두려움이 교차했거든요. 충청남도 부여군. 만수는 메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기웅이 알아온 정보에 따르면 영숙은 부여 시장 근처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려 창밖 풍경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부여에 도착한 만수는 택시를 타고 기웅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시골 마을의 정겨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만수의 마음은 온통 영숙 생각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 맞나요? 만수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 골목 안쪽이 맞을 거예요. 걸어서 조금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만수는 택시에서 내려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낡은 기와집들과 좁은 골목길이 옛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숙의 집을 찾는 것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찾던 주소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대문과 작은 마당이 있는 소박한 집이었어요. 대문 옆에는 김영숙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수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영숙이가 여기 살고 있구나. 만수는 한참 동안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대문을 두드릴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대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나타난 사람은 영숙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세요? 50대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만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김영숙 씨 댁 맞습니까? 남자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 씨를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영숙 씨의 옛 친구입니다. 서울에서 왔어요.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박종태라고 하고 영숙 씨의 아들입니다. 아들?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영숙에게 아들이 있다는 건 결혼을 했다는 뜻이 아닌가요? 어머니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종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 오시나요? 기다려도 될까요? 만수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종태는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치매가 와서 종태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50년 만에 찾아왔는데 영숙이 치매라니.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한 3년 전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종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영숙의 20살 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종태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어머니 젊으셨을 때 모습이네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종태가 놀라며 물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옛 친구입니다. 아니, 연인이었어요. 만수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종태의 눈이 커졌어요. 연인이라고요? 50년 전 내가 교사를 할 때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겁해서 영숙이를 두고 서울로 떠났어요.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태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누군가를 부르시곤 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설마 영숙이가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다고? 특히 요즘 들어서 더 자주 그러세요. 그런데 종태가 망설였습니다. 뭔가요? 어머니를 만나 뵙는다고 해도 아마 알아보지 못하실 거예요. 가족인 저도 가끔 못 알아보시거든요. 종태의 말에 만수의 마음은 더욱 아팠어요. 그래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발 요양원에 데려다 주세요. 만수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만수는 계속 영숙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영숙의 환한 미소와 맑은 눈동자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종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만수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종태의 말에 만수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영숙이가 미혼모로.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종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영숙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니. 그 힘든 세월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만수는 자신이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드디어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종태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과연 영숙이 자신을 알아볼까? 만수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걷는 만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종태가 앞서 걸어가며 길을 안내했지만 만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5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종태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만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종태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영숙이, 만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초점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어요. 종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반응이 없었어요. 만수는 영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영숙이 나야. 이만수 선생 말이야.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만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만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나 기억 안 나? 우리 같이 벚꽃길 걸었잖아. 내가 도시락 싸서 가져온 것도 기억 안 나? 영숙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벚꽃? 예쁘죠? 만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봐, 영숙이. 이게 너야. 20살 때 모습이야. 영숙이 사진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이 사람, 누구지? 예쁘네요. 영숙이, 이게 너라고.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만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태가 옆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셨어요. 저도 가끔 못 알아보세요. 만수는 한참 동안 영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선생님, 갑자기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며 영숙을 바라보았어요. 영숙이, 날 기억해? 하지만 영숙은 다시 멍한 표정이 되었어요. 선생님이 누구죠? 만수는 절망했습니다. 잠깐 희망을 가졌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요양원을 나온 후 만수와 종태는 근처 찻집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종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영숙이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만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종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야기예요. 종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만수는 긴장했어요. 말해보게. 어머니의 친구분이 예전에 해주신 말씀인데. 종태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미혼모가 되신 이유가. 계속 말해봐. 만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재촉했어요. 어머니를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서울로 떠나버렸다고. 종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머니가 혼자 저를 가지셨다고 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만 종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그 남자가 저도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걸 보면 종태의 말에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혹시 내가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저씨, 혹시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에 종태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영숙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순간을요. 두 사람은 이별의 아쉬움에 서로를 꼭 안았었죠. 50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만수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종태는 만수의 표정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저씨가 제 아버지일 수도 있겠네요.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만약 정말 종태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50년 동안 영숙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만수는 종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저씨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종태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종태야, 만약 정말 내가 내 아버지라면 나는 평생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야.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그리워하셨죠. 종태가 말했습니다. 만수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영숙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거든요. 내가 그때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만수는 후회로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뭔가 해주실 수 있다면 저는 좋겠어요. 종태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결심을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영숙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종태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부성애라는 감정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모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치매 걸린 모습과 종태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만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모텔을 나섰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영숙과 종태 생각만 했거든요. 특히 종태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수는 우선 종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태야, 나 만수야. 오늘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네, 좋아요. 어머니 보러 가실 거예요? 종태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달리 조금 더 친근함이 묻어났어요. 응, 그리고 너와도 할 이야기가 있어. 만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났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은 만수와 종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태야, 어제 내가 한 말 계속 생각해 봤어.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종태가 물었지만 그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내 아버지일 가능성 말이야. 만수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종태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 어머니 친구분들이 가끔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정말 힘들어 하셨다고.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종태야. 정말 미안해. 아저씨,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고. 종태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야, 종태야. 나도 그날 밤을 기억해. 영숙이와 마지막 밤을 말이야. 만수는 고백했습니다. 종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정말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 시기적으로 맞거든. 만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아오셨어요? 종태야, 5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종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종태의 분노가 당연했거든요. 어머니는 미혼모라는 시선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으며 자랐어요. 종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나요? 어머니 혼자 저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종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수는 일어서서 종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종태야,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다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고 저도 이미 다 컸는걸요. 종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종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가요? 종태의 얼굴이 급작스럽게 변했어요. 만수도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빨리 와달라고. 종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종태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종태야. 만수가 위로했지만 본인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지금은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상태가 예전보다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만수와 종태는 영숙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종태가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종태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종태야, 엄마가 많이 아프지?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종태가 안도하며 물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돌리더니 만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시군요.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영숙이, 날 기억해? 어떻게 안 기억하겠어요. 제가 평생 기다린 분인데. 영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종태도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종태야, 이분이 내 아버지야. 영숙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만수는 말을 잃었고 종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종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 선생님의 아이를 가진 걸 알았거든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영숙이, 정말이야? 네, 종태는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선생님을 닮아서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영숙이 종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태는 복잡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종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미안해, 종태야. 엄마가 잘못했어.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만수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숙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생님, 이제라도 오셔서 감사해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종태가 화를 내며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만수는 종태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영숙의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영숙은 다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종태를 부탁드려요. 영숙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영숙이 다시 잠든 후 만수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종태가 보이지 않았어요. 간병사에게 물어보니 급하게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만수는 무너진 듯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0년.
50년 동안 영숙이 혼자 종태를 키웠구나. 만수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만수는 요양원을 나와 종태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근처를 헤매며 종태를 찾아다녔죠.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종태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산길을 오르며 만수는 숨이 차올랐습니다. 75의 나이에 산을 오르기엔 벅찼거든요. 하지만 종태를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산 중턱 정자에서 종태를 발견했습니다. 종태는 홀로 앉아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만수가 다가가자 종태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종태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오지 마세요. 종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종태야,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말이 뭐가 있어요? 5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종태가 돌아서며 화를 냈습니다. 만수는 종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종태야. 정말 미안해.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아세요? 종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른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고 싶어. 만수도 울먹였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나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어떻게? 미혼모라는 시선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시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우셨어요. 종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말해봐.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어요. 남의 집 청소도 하시고 공장 일도 하시고 저 때문에 정말 고생하셨죠.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가. 만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학교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놀림받았어요.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할 때마다 울었죠. 종태가 어린 시절의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만수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종태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어머니는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그리워하셨죠. 종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가끔 밤에 혼자 오시면서 선생님은 잘 지내실까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게 누구인지 몰랐지만 종태의 말에 만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만수는 주머니에서 영숙의 옛 사진을 꺼냈습니다. 종태야, 이 사진 봐. 종태가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모습이네요. 너 닮았지? 특히 눈이.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종태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만수를 보았어요. 정말 제가 아저씨 아들일까요? 영숙이가 그렇다고 했잖아. 그리고 나도 그날 밤을 기억해. 만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종태가 원망스럽게 물었어요.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비겁했어, 종태야. 부모님 반대와 세상의 편견이 무서워서 그 때문에 어머니와 저를 버리신 거예요? 버린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영숙이가 임신한 걸 말이야. 만수가 변명했지만 그것도 핑계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종태는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섰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어머니를 데려가셨을 거예요?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때의 자신이라면 더욱 도망쳤을지도 모르거든요. 아저씨는 결국 다른 여자와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저는 생각도 안 하셨겠죠. 종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도 평생 영숙이를 그리워했어. 만수가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리워만 하셨다고요? 찾아올 생각은 안 하셨나요? 종태의 말에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만수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영숙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새로운 가정에 충실하려고 했고 영숙은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고 했어요. 미안하다, 종태야. 변명할 수 없어.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뭐라고? 만수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서 오래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겨우 영숙을 다시 만났는데 이제 영원히 잃게 된다는 거였거든요. 종태야, 나 영숙이 곁에 있고 싶어. 마지막까지. 만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안 그러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종태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영숙이를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너도 내 아들로 인정하고 싶어. 만수의 말에 종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 위에서 두 남자는 오랫동안 마주보고 있었어요. 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와 그리움, 그리고 늦은 후회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 만수와 종태는 말없이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병실은 조용했어요. 영숙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종태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만수는 병실 한구석에 서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전 그 아름다운 모습은 찾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종태야, 내가 여기서 간병할게.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가요? 종태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응, 이제라도 영숙이 곁에 있고 싶어. 마지막까지. 만수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태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바로 나가셔야 해요. 그날 밤부터 만수는 영숙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간병인 의자에 앉아 영숙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만약 그때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새벽 무렵 영숙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만수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영숙아, 잠 깼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어? 만수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영숙이 의아해했어요. 너 곁에 있고 싶어서. 50년 늦었지만 만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만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선생님 같으시네요. 선생님은 항상 학생들을 걱정해 주셨죠. 만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영숙이 자신을 아직도 선생님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영숙아, 나는 내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사람이야.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놀람이 떠올랐어요. 선생님이 저를? 그래,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만수는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어요. 그럼 그때 왜 떠나셨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모의 반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자신의 비겁함을. 미안해, 영숙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만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로요. 괜찮지 않았을 거야. 혼자 종태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수가 울먹였습니다. 종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 아시는군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어제 내가 말해줬어. 종태가 내 아들이라고. 만수가 대답했어요. 영숙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종태는 선생님 아들이에요.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떠나기 전에. 만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을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앞길에 제가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숙의 말에 만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바보야. 너는 내 걸림돌이 아니라 내 전부였는데. 만수가 영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종태가 들어왔어요. 종태는 만수와 영숙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종태야 와봐. 영숙이 아들을 불렀어요. 종태는 천천히 다가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종태야. 영숙이 종태의 손을 잡았어요. 이분이 내 아버지야. 종태는 복잡한 표정으로 만수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말 확실해요? 그럼 너를 낳을 때부터 확신했어. 너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거든.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종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종태야, 내가 정말 미안해. 50년 동안 너와 영숙이를 버려둬서. 아저씨.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만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종태가 놀라며 일어섰어요. 영숙아. 만수도 당황했습니다. 영숙은 힘든 숨을 몰아쉬더니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뭔 소리야, 영숙아. 괜찮을 거야. 만수가 부정했지만 영숙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종태를 부탁드려요.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죠?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아, 그런 말하지 마. 우리 같이 살자. 이제라도. 만수가 울먹였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종태는 어머니의 다른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아직 할 말이 많아요. 종태야, 사랑해.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드려.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영숙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영숙은 만수와 종태의 손을 꽉 잡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영숙아. 만수가 영숙을 흔들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종태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도 5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을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렸어요. 영숙의 장례식이 열린 날은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을 교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숙을 아끼던 마을 사람들과 종태의 친구들, 그리고 요양원 직원들까지 와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영숙은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만수에게는 여전히 20살 때의 그 밝은 미소로 보였습니다. 영숙아. 만수는 영정을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나를 용서해줘. 이제야 너를 다시 만났는데
또 떠나보내야 하는구나. 장례식장에서 만수는 영숙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숙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종태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지 말해 주었어요. 영숙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항상 웃으셨거든요. 마을 이장의 부인이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종태를 훌륭하게 키우셨죠? 다른 마을 사람도 덧붙였어요. 만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영숙이 혼자 겪었을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종태는 장례식 내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간혹 만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영숙을 묘지에 안장한 후 만수와 종태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영숙의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종태가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만수도 가져온 꽃을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영숙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너와 종태를 위해 살겠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종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만수가 종태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종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종태야. 만수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요. 특히 어릴 때는. 종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이야? 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와 함께 축구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는데 저는 항상 부러웠거든요. 종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종태야. 정말 미안해. 만수는 또다시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어머니도 편히 가셨으니까. 종태가 만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종태야, 나도 이제 혼자야. 우리 함께 살까? 만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종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세요. 진짜 아버지처럼. 종태의 말에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야. 내 소중한 아들. 만수가 종태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종태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어요. 50년 늦은 부자의 만남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만수는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종태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종태가 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고맙다, 아들아. 만수는 아들아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아침을 먹은 후 두 사람은 함께 영숙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하는 일과가 되었어요. 영숙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종태가 정말 착한 아이야. 너를 닮아서 그런가 봐. 만수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겨서 외롭지 않아요. 어머니가 바라던 대로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종태도 어머니에게 인사를 전했어요. 무덤 앞에는 항상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와 종태가 번갈아 가며 가져다 놓는 꽃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와 종태는 거실에서 옛날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유품 중에서 나온 사진들이었어요. 아버지, 이 사진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찍은 건데. 종태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영숙과 어린 종태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종태는 정말 만수를 닮아 있었어요.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만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닮아서 착하다고. 종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이가 그랬다고? 만수는 뭉클했어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날 거라고도 하셨어요. 종태의 말에 만수는 영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영숙을 만났어요. 영숙은 20살 때의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행복하세요. 종태와 함께. 만수는 꿈에서 깨어나 미소를 지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 만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삶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50년의 긴 이별 끝에 만수는 영숙과의 사랑을 완성했고 아들 종태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두 남자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